한국사는 로빈, 한능검도 로빈. 흥선대원군은 조선 후기 혼란스러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물을 전담하게 하고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복궁을 중건하여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였으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원의 난립과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전국 서원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여 군역 부담을 공평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창제를 시행하여 환국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이 통상을 요구하며 조선에 접근하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권을 지키기 위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로 조선 정부가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하자 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침공하여 병인 양요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으나 프랑스군은 철수하면서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였습니다. 같은 해 대동강에 들어온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조선군이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868년에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어 1871년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공하여 신미 양요를 일으켰으며 이때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끝까지 항전하였습니다. 잇따른 외세의 침입과 지속적인 통상 요구가 이어지자 조선은 전국 각지에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지 말라는 내용을 새긴 척화비를 세워 통상 거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문호 개방은 여러 사건과 조약을 거치며 이루어졌습니다.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여 무력으로 통상을 요구한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1876년에는 조일 수호조규, 즉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의 새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의 해안 측량권을 허용하였으며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어 체결된 조일수호 조규부록에서는 일본인의 거류지 무역 범위를 개항장 주변 심리로 제한하고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조일무역규칙에서는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어 조선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자 조선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여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마련하였고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일본으로 쌀이 대량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공령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1882년에는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의 영향 아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조약에는 거중조정 조항과 최애국 대우 규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체결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는 청상인에게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여 조선이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1886년 체결된 조푸수호 통상조약은 천주교 포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 정책 추진은 제도 개편, 사절단 파견, 근대시설 설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1881년 근대개혁을 총괄하기 위해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어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군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의 5군형을 무의형과 장어형의 2형체제로 개편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습니다. 사절단 파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었고 이후 김홍집이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조선 책략을 들여와 정부의 개화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화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정부는 비밀리에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여 일본의 제도와 문물을 살폈습니다. 또한 청해 기기국에 영선사를 보내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게 하였고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여 서양 문물을 직접 시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대시설의 설립도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세우고 신문 발행기관인 방문국을 설치하여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화폐 주조기관인 전왕국을 세워 근대식 화폐를 발행하였습니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은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외세의 침략과 개화 정책에 반대하여 전개된 사상운동이었습니다. 1860년대에는 이항로와 기정진이 중심이 되어 서양과의 통상 반대론을 주장하였고
1870년대에는 최익현이 외양 일체론을 내세워 일본과 서양 세력을 함께 배척하고자 하였습니다. 1880년대에는 김홍집이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며 조선 책략을 들여오자 이에 반발한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려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1882년의 이모군란은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봉기한 군인들은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사태 수습을 명분으로 잠시 재집권하였으나 곧 청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에 대한 청이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으며 조청상민 수룡 무역장정이 체결되어 청상인에게 내지 통상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어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둔을 허용하고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일본의 영향력도 확대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급진 개화파가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일으킨 정변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하여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정치 사회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군이 개입하면서 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정변 실패 후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어 양국 군대를 조선에서 동시에 철수하고 향후 조선 파병 시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발생하여 조선의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무렵 6.1주는 근대문물 시찰 경험을 바탕으로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한반도의 중립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개항 이후 농촌 경제가 무너지고 지배층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농민들이 몰락하자 동학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동학교도들은 억울하게 처형된 교조 최재우의 신원을 요구하며 종교적 성격의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삼례와 보은에서 교조 신원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고부군수 조병갑의 부정에 분노한 전봉주는 사발통문을 돌려 동지를 규합하였고 농민군은 고부관할을 습격한 뒤 만석보를 파괴하며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계속되자 농민군은 다시 백산에 집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하고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정부군을 물리친 뒤 전주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은 뒤 패정개혁안을 마련하였으며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해 자치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약 체결 이후 농민군이 해산한 틈을 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였고 이에 농민들은 다시 봉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접과 북접 농민군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항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과 정부군의 협공으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전봉준도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조선이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한 정치 사회개혁이었습니다. 제1차 갑오개혁에서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탁지아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또 은본위 화폐제도를 추진하며 근대 경제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제를 폐지하고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여 신분제를 철폐하였습니다. 제2차 갑오개혁에서는 홍범 14조를 반포하여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교육입국 조서를 통해 근대교육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어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교원을 양성하였으며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습니다. 을미개혁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가운데 삼국 간섭과 을미사변을 거친 뒤 추진되었습니다. 이 개혁에서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태양력을 도입하였으며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여 군제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단발령 시행으로 백성들이 크게 반발하여 을미의병이 봉기하였고 이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이 일어나면서 을미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